일론 머스크 또 한 번 엄청난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돈이 사라질 거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3년 안에 돈이 사라진다. 이게 그냥 흔한 어그로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를 꿰뚫어본 그런 통찰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언을 한번 제대로 해독해 보려고 해요. 그냥 돈이 없어진대. 이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그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핵심은 머스크가 말하는 돈의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머스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희소성. 그쵸? 우리가 돈을 왜 쓰나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머스크는 AI가 바로 이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이 희소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AI랑 로봇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무한한 노동력이 생겨요. 잠도 안 자고 월급 달란 소리도 안 하고 불평도 없는 완벽한 노동력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째, 물건 만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셋째, 모든 게 넘쳐나니까 희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희소한 걸 교환하기 위해 존재했던 돈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바로 극단적 디플레이션, 모든 게 그냥 흔해 빠진 세상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만약에 정말 돈이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는 대체 뭐가 채우게 될까요? 우리는 뭘로 가치를 저장하고 또 뭘로 물건을 교환하게 될까요? 머스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에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게 안 되죠.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석유를 캐내야 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마음대로 가치를 뻥튀기 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이 거창한 예언,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요, 이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핵심은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 노동의 가치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이 아주 당연했던 공식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솔직히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계산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는 암산 잘하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계산기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능력이 사실상 거의 쓸모없어졌죠. AI는요, 바로 그 계산기의 수십억 배쯤 되는 훨씬 강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지적 노동을 그냥 순식간에 아주 흔하고 값싼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가 똑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날 겁니다. 한쪽에서는 AI가 너무나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같은 것들, 이런 건 거의 공짜에 가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AI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땅, 에너지, 희귀 광물 같은 거요. 이런 자원들은 오히려 가치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공짜가 되고 물리적인 건 금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머스크는 이걸 새로운 화폐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부의 원천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편의점에서 에너지로 결제하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옛날의 석유나 금처럼 그걸 가진 사람이 곧 부와 권력을 쥐게 되는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진짜 부와 권력은 과연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가치가 집중될 새로운 기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경제를 떠받칠 4개의 거대한 기둥,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AI 그 자체겠죠. 반도체, 데이터 기술 같은 거요. 둘째는 이 모든 걸 돌릴 막대한 에너지. 셋째는 이 AI의 손발이 되어줄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전력망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미래의 부는 바로 이 4군데에서 터져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기계가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는 세상이 온다고 칩시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그럼 우리 인간은요? 우리한테는 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좀 의외의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놀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놀이가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AI 시대의 놀이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효율성 같은 건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의미와 맥락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적인 활동. 그걸 바로 놀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보세요. AI는 정답을 기가 막히게 찾지만 우리는 애초에 이 질문을 왜 해야 하지? 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AI는 주어진 판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우리는 아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습니다. AI는 효율적으로 계산하지만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질문에서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는 관계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영역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AI는 잘 작동해야 하는 기계고 인간은 잘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이제 똑똑한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비로소 삶, 그 자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에 집중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결론입니다. 돈이 글자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에서 돈을 번다는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이 기본 엔진은 멈추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서서히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